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네. 그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나는 검찰총장직을 계속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집행 정지를 시켜달라. 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보니까 22일 화요일 날 신문이 잡혔습니다. 법원도 빨리 해야죠, 하긴. 네. 예. 이게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 거의 뭐 데칼코마니인데요. 그때도 이 먼저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하루 고민을 한 결과 전자 신청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요. 예.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본안 소송이 들어가야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쌍으로 같이 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따로따로 낸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어젯밤에 전자 신청이 들어갔고요. 오늘 하루 만에 배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기일이 잡혔어요. 네. 이번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지난번에는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뜸을 들이고 다음 날 12월 1일 오후 4시 반에 자 인용을 했죠. 예. 인용이 됐다고 하면 직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안에서 비위 혐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본안 소송에서 다루시오. 다만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복귀가 맞다라고 하면서 다만 임기재 총장은 매우 중요하다. 직을 지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과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적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징계위라는 절차를 갖다는 게 다릅니다. 예. 지난번엔 장관의 그냥 명령이었고요. 이번엔 징계위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 정직 2개월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직무배제에 비해서 이 정직은 정식 징계인데 기간이 2달이에요. 예.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이 어떤 행정법원의 판단인가 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번엔 제가 했다는 점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조금은 더 엄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예. 통상 행정부의 공무원이 네. 징계 뭐 감봉을 받았다든가 정직을 받으면 네. 뭐 소총 심사를 거치거나 행정 소송을 거쳐서 나중에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았던 봉급하고 수당 받으면 끝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자, 검찰총장이 2달간 검찰에서 떠나서 지휘를 못한 것이 그렇게 봉급하고 수당 나중에 돌려받아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네. 근데 또 대통령이 제가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하면 그럼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면은 판사가 인정을 해주냐. 또 이런 그렇죠. 문제도 있는 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이 시각이 지금 예. 격돌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1시간 5분 동안 신문을 할 때 지금 양쪽에 논리가 있죠. 예. 이 지금 윤 총장 측의 변호인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총장도 직접 안 나갔고 변호인끼리 격돌을 했는데 이 윤 총장 쪽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이미 변호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총장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2달 동안 이 총장직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수사들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이미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법무부 쪽은 지난번엔 반대입니다. 뭐냐면 총장이 이런 비위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한 것인데 총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특정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 어찌 보면 양쪽의 주장은 서로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인 거예요. 있음으로써 수사가 문제가 있다. 없음으로써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사법부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야 시각이 180도 다른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판단했던 그 재판부한테 다시 넘겨주는 게 맞겠나 아니면 아예 다른 재판부가 맞는 게 맞겠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난번에 맡았던 그 재판부로 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여지는 있겠죠. 네, 이제 행정법원 12부로 배당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예. 하나였죠. 왜냐하면 비위 혐의는 같은 건데
자, 이 비위 혐의 6가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으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 이것은 징계 절차를 밟아서 응당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다만 그때까지라도 지금부터 배제합니다. 이 출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됐던 건데 이 먼저 직무 배제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거고 이제가 사실은 몸통입니다. 예전에는 특별부록 같은 거였고요. 이번이 정말 몸통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 행정법원도 더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번 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거의 가름을 이제 타게 되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자 만약에 인용이 돼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이게 아무 실효성이 없죠. 총장 임기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정직 2개월이 맞았다 한들 다시 징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인용이 돼서 직에 복귀한다면 이번 징계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저는 이게 그러면 추 장관의 사의를 대통령이 거두고 다시 수습하라고 하겠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때는 이미 이 복잡하고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추 장관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는 뭐 사의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질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정말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위기가 다음 주 22일에 그 신문의 결과 아마 23일이나 4일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약간의 이제 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재를 맡도록 대통령한테 들어가고 대통령이 결재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면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 거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변호인 측은 이제 묘하게 대답을 잘하려고 치면은 사실은 장관이 다 주도한 거고 대통령은 나중에 사인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장관을 겨냥한 겁니다라고 대답했으면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결재한 건데 대통령을 향한 소송입니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되면 또 아다르고 어다른데 느낌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제 이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권에서 자, 이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 굉장히 거센 비판들이 나왔어요. 안민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나왔고, 그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좀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죠. 이제는 이 추윤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크게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마치 검찰총장을 감히 누가 징계하느냐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는 이것은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은 재량 없이 이미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재량 없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대통령이 제가 해야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끝에 들어있는 거지 대통령의 의견이 여기에 묻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커졌고 사실은 이제 와서는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어제 좀 속내를 드러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숙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휴가를 냈다가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공수처 추천위원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는데 인사도 장관이 다 움켜쥐고 자기가 발의를 할 건가 사의 표명한 입장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월 인사가 있고 2월 인사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검사장급 고위급 인사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올 초에도 비슷한 과정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돌아서 다시 정기 인사 처리 온 건데 추 장관이 행사할 가능성은 반반인데 왜냐하면 후임 장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장이 와서 법무부 조직을 이끌면서 검찰의 인사를 하는 것이 그 새로운 후임 장관의 강력한 권한인데 떠나는 전임자가 인사를 해버리고 가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또 새로운 장관이 와서 이제 수습하기가 바쁜데 이 새로운 인사를 어떻게 또 준비해서 내겠는가. 오히려 이제 이미 긴 개혁 과정을 거쳐온 추 장관이 매듭을 지어주는 게 오히려 결례가 아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 추 장관이
어디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떠날 것인가는 이 또한 다음 주에 바로 이 신청에 대한 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좀 명예롭게 퇴진하느냐, 검찰개혁 이 2기를 마쳤다 이렇게 떠나는지 아니면 정말 일만 크게 벌여놓고 윤 총장은 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듯 떠날 것인지 양상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1월 인사권을 예. 누가 행사하느냐도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일마저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네, 강한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추 장관을 재신임해 주십시오. 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맞습니다. 하고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뭐 후보 2명 아까 하마평도 나왔는데요. 예. 저는 뭐 이용구 차관도 준비된 카드가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도 좀 해보고요. 또는 소병철 의원도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예. 사실은 박상기 첫 법무부 장관 때만 조용했지 개혁 칼날을 들면서부터는 계속 이 서로 맞대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소병철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 출신이니까. 때문에 한번 내부자를 통해서 내부자를 잡는 EJ 전략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것도 예.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다음 주의 상황에 따라서 예. 이 청와대 입장은 아마 꽤 많은 격차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의 결과부터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